경찰에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등대거인 한 생명 치기동장치 보호에 맵 설치된 크리트를 보여주겠습니다. 병원 진단서 제출하려고 해서 진단서도 제출했고 신분도 확실한데 뭐가 문제인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등대거인 아니 지금 집안도 갑옷거인. 하고 신랑도 저렇게 아파갖고 누워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래요? 일단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희도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네, 빠른 시일에 처리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쫓아오게 만들지 말고요. 네, 들어가세요. 김지숙은 무슨 일로 보험금을 제출하는 것일까? 네, 안녕하세요. 이거 있어요? 제작진은 보험회사 측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분요 지금 보험 심사 중이라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전 그러시면 보험 심사팀에 한번 협조 요청 한번 해보시겠어요? 보험금 심사가 진행된 상황. 좋았어. 제작진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 달 전에 계약해 씨가 척추 손상하고 뇌 손상으로 1급 장애진단을 받아가지고 부인이 그 보험금을 수령한다고 하시는데 위생적으로 문제 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수사 중입니다. 수령할 보험금은 얼마죠? 2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1급 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남편. 우리는 경찰의 도움으로 교통사고 기록을 조회해 보기로 했습니다. 전복사고인데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시간 날짜도 비슷한데요? 잠시만요. 오 5개월 전 서울 외곽에서 발생한 차량 전복사고. 운전자는 남편 이지훈이었고 우리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당시 상황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운전자분께서 안전띠를 안 매고 있었어요. 그때 함께 동승했던 여자분께서는 안전띠를 매고 있어서 다행히 멀쩡했고요. 그럼 그 여자분은 누구예요? 그때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신고했던 분도 부인이라고 했고 바로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놀랍게도 사고 현장에는 아내 김지숙도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고 직후 남편 이지훈이 후송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CCTV를 통해 후송 당시의 상황을 확인해봤습니다. 사고 발생 30여 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의식이 없고 부상도 심해 보이는 남편. 그런데 아내 김지숙은 그 뒤에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같은 차에 타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멀쩡해 보였는데요. 당시 여자는 거의 부상이 없었는데 남자는 전혀 의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척수 손상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뇌 손상도 있었고요. 당시 의사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영구 손상이 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도 보호자인 김지숙은 아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겠다며 3일 만에 퇴원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데 사고는 이미 6개월 전에 났고 5개월이나 있다가 보험금을 지급을 신청을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자동차 보험사도 차량에 대한 보험금을 받아가고 진료비에 대한 건 전혀 청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그것까지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사고 시점부터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하기까지 5개월 동안 남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한 달 전 남편을 진단했다는 의사를 만났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수술이나 치료는 하지 않았어요. 사고는 제가 보기에 적어도 6개월 정도 전에 일어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같이 오신 부인한테 지금이라도 수술이나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진단서만 받고 퇴원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사고 이후에 수술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방치했다는 말인가요? 제가 정확히 사고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 추측에는 그렇게 된답니다. 의사는 당시 남편에게서 수술이나 치료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미 척수 손상과 뇌 손상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 결국 남편은 하반신 마비와 언어장애로 인한 1급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고 아내 김지숙은 남편을 데리고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수술도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남편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어쩌면 김지숙은 지금 남편의 행방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집을 나선 김지숙이 향하는 곳은 국제공항. 김지숙은 도착 게이트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LA에서 방금 도착해 게이트를 나오는 승객들. 김지숙이 그중 한 남자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2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 혹시 김지숙이 또 다른 음모를 꾸미는 것일까요?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 건물에 도착한 김지숙의 차. 우리는 좀 더 가까이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간 두 사람. 그런데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문이 거치게 열립니다. 자. 몇천만이야. 엄마한테 먹을 수 있는 거야 여기. 남자는 김지숙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지숙은 또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다세대 주택에 있는 동산. 이곳엔 또 무슨 일일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위입장은 가지고 오셨어요? 그게요. 한 3, 4일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 집 있어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워낙 바닥이어가지고 시계 빠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시세보다 좀 싸게 팔아주세요. 근데 가격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그렇게나 너무 싶었어요. 그거 그때라도 팔라고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그 위입장하고 서류만 좀 빨리 좀 갖다 주세요. 네, 그럼 제가 3, 4일 내로 준비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려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정도 가격이면 아마 금방 빠질 김지숙은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드릴게요, 사모님. 예. 우리는 부동산 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해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쪽에 시어머니 앞으로 돼 있는 그 다세대 주택하고 그다음에 남편 명의로 된 상가 건물이 있어요. 그 두 개 다 지금 현재 내놓은 상태거든요. 시어머니 다세대 주택은 위임장하고 서류가 준비가 된 상태인데, 근데 남편 상가 건물은 서류가 하나도 준비가 안 됐거든요. 금융물건하고 좀 내놓자 그러시더라고요. 이지훈의 행방을 찾기 위해 우리는 그가 태어나던 날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이지훈을 태우는 차량. 그런데 차량 번호를 조회해본 결과 대포 차임이 확인됐고 더 이상의 추적은 불가능했습니다. 도대체 김지숙은 남편을 어디로 데려간 것일까요? 늦은 밤 김지숙이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서울 시내를 벗어난 김지숙의 차가
한적한 시골길로 들어섭니다. 야산 아래 길이 끊어진 지점에서 김지숙의 차가 멈춰섭니다. 야산에 왜 온 거야? 손전등 하나에만 의지한 채 어두컴컴한 산길을 오르는 김지숙.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20여 분을 올라가자 멀리 보이는 컨테이너 박스. 김지숙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컨테이너 박스로 다가가자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 그런데 내부를 들여다보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안의 남자는 다름 아닌 김지숙의 남편 이지훈이었습니다.